81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난생 처음 부동산 투자 시크릿. 저자 박지청. 출판일 2024년 2월 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오르는 부동산을 콕 집어 적중시키는 투자법이 있다. 책 소개. 저축밖에 모르던 평범한 월급쟁이 공군 조종사는 어떻게 인서울 아파트 두 채의 주인이 됐을까? 재개발, 재건축, 경매, 청약, 투자 마인드까지 가장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 공군 조종사로 일하며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저자는 저축과 연금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동료의 추천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잃고 돈에게 쫓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어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전 재산 5천만 원을 투자해 흑석동의 낡은 빌라를 매입했다. 이 빌라는 지금은 핫한 흑석 뉴타운의 새 아파트가 되어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당시 서대전, 삼성동에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한 저자의 동료들은 매수한 집값에 변동이 없거나 큰 시세 차익을 내지 못했다. 저자가 이들과 달리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부동산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서울 지도를 들여다보며 어느 지역의 입지가 뛰어난지 살펴봤고, 지금까지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오를 부동산이 어딘지 꾸준히 탐색한다. 기초가 탄탄해야만 미래의 이익을 가져올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공기관, 공군사관학교 등 여러 곳에서 강연하며 수많은 청년을 만났고, 이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시도조차 어렵다는 하소연을 여러 번 들었다. 이들이 종잣돈이 적다는 이유로 투자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에 누구나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쓰기로 다짐한다. 이 책은 고민만 하느라 아까운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재개발, 재건축, 경매, 청약, 분양권은 물론 최신 경향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까지 누구나 알아야 할 부동산 지식들을 한 권에 통합했다. 난생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이라면 여러 권의 책을 들추어 보지 않고도 알짜 부동산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거나 두렵다고 공부를 포기한 순간 누군가는 새 아파트의 주인이 된다. 이 책과 함께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보자. 저자 소개. 저자 박지청, 대학 교수.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99년부터 공군 조종사로 근무했다. 월 200만 원 월급을 시작으로 오직 연금만 바라보던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동료가 추천해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된다.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돈에 쪼들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 매일 비행하며 바라본 지형에서 부동산 변화에 흐름을 보기 시작한다. 2008년 전 재산 5천만 원을 투자해 흑석동에 2억 5천만 원의 낡은 빌라를 매입했다.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 싶은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3년 안에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며 투자한 빌라가 흑석 뉴타운 아파트로 거듭나 10억 이상의 수익을 냈다. 이후에도 용산 재개발 구역의 빌라를 매입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세 차익으로 약 500%의 이익을 얻었다. 2015년 저자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직접 학생들을 만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관심조차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제 서울에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들에게 누구나 방법만 한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직접 책을 쓰기로 다짐한다.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 청약, 분양권, 경매 등 다양한 투자법을 다루며 난생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이 종합적인 투자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자신에게 알맞은 부동산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영끌하거나 큰 자산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시도조차 못하는 이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탄탄한 투자 마인드를 심어준다. 저서로는 항공기 조종사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아파트를 사는 법이 청약뿐이라고 믿는다면 이 책이 꼭 필요할 것이다. 유근용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하락해도 서울 아파트는 내 월급으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비싸다. 그나마 쉽게 아파트를 얻는 방법이라 믿는 청약은 말 그대로 로또 당첨과 같다. 그러니 대부분 자신의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은 어렵다며 부동산 투자를 포기한다. 저자 역시 연금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저축만이 유일한 재테크였던 평범한 월급쟁이였다. 하지만 우연히 동료의 추천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인생이 송두리째 변한다. 돈에 쪼들리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재테크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전 재산 5천만 원을 투자해 재개발 사업으로 노후된 빌라가 새 아파트가 되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경험한다. 탄탄한 부동산 공부를 바탕으로 내 집 마련으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새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청약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무수히 많다. 나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법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내 집 마련으로 향하는 길은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 이 책에서 알려주는 최소한의 부동산 지식만 갖춰도 내 집 마련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종잣돈이 몇 천만 원이든 몇 억 원이든 현재 가진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유형들을 알고 있나요? 당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있나요? 입지를 분석할 수 있나요? 만약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에게는 이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특정 한 가지 유형만을 강조하거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다른 부동산 책과는 달리 부동산 투자의 A to G를 다루며 단 한 권으로 부동산 공부를 정복하도록 도와준다. 제1에서 2장에서는 부동산 공부의 필요성과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찾기를 강조하며 제3에서 7장에서는 청약, 분양권, 미분양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경매, 수익형 부동산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부동산 투자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공부한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부동산 상식 1분 수업 코너를 통해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동산 용어들은 따로 한 번 더 짚어준다. 정리하기 어려운 각 투자의 사업 절차와 정보들 역시 한눈에 보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각 투자 유형의 면모를 분석하다 보면 그동안 개념도 익숙지 않던 낯설고 어려운 부동산 용어들이 신기하게 머릿속에서 착착 정리되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각 부동산 투자 유형 중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이 무엇인지 투자 금액별, 성향별, 나이별로 세심하게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자신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졌는지, 안전지향적인 투자 성향을 가졌는지에 따라 경매가 적합할 수도, 재개발, 재건축이 적합할 수도 있다. 가진 자산 규모에 따라 기축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 여러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 책은 누구나 자신에게 딱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 내 집 마련의 기적을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슈퍼 리치들의 인터뷰를 수록해 투자의 동기를 불어넣어주고 현명한 투자를 위해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돌아본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선 2024년 초기 실투자금별 투자 지역을 꼽으며 최상급 입지를 찾는 안목을 기른다. 누구에게나 일생일대의 기회는 찾아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청약에 당첨되기만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기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찰나의 기회를 낚아채기 위해선 투자 공부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안목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 책을 부동산 공부의 초석으로 삼아 내 집 마련을 향해 먼저 한 발을 내디뎌보자. 앞서 물은 질문들에 차근차근 답하다 보면 어느새 오를 아파트를 콕 집어 적중시키는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곳을 선택해 투자하라고 하면 누군들 강남이나 용산에 집을 사고 싶지 않나요? 입지가 좋을수록 집값이 비싸니까 문제죠. 그만한 큰돈이 어디 있어야 말이죠.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20에서 30대 청년이라면 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소액으로 입지 좋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내가 30대 초반에 불과 5천만 원을 가지고 새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구역만 지정된 상태였던 초기 재개발 구역의 물건에 투자해 긴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만약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렇게 시간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누가 시험살아서 살고 있는 동네에 청약을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아무렇게나 낭비한 격이기 때문이다. 돈도 없는데 만약 강남에 넣었다가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첨이 안 되어서 문제이지, 강남에 새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대대손손 물려줄 가치 있는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당첨만 된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거나 잔금 시 전세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미리 잘 알아두면 지레 겁을 먹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축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다 내야 하는데, 청약은 당첨된 직후 계약금 10에서 20%를 내고 나서 완공될 때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중도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때 나머지 잔금을 내면 된다. 이때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한꺼번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대출이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전세를 준 뒤 전세 기간 동안 돈을 더 모으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실거주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재개발이나 미분양, 경매 등 약간 공격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반복해 자산을 불린 후 핵심 입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도 있다. 종잣돈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지방 중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투자도 가능하다. 만약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안전지향형 투자자라면 기대 수익이 적긴 해도 지방 중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액 투자를 여러 번 반복한다면 수익이 불어나겠지만 집을 자주 매매하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작은 눈덩이를 여러 개 굴릴지, 핵심지에 투자하여 큰 눈덩이 하나를 굴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큰 눈덩이는 커지는 양과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이다. 재개발 투자의 큰 장점은 청약을 하지 않고도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 일반 분양자보다 좋은 층과 동, 평면 타입을 미리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큰 시세 차익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장점이다. 아파트를 매입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를 잡지 않는 한 현재 가치를 누릴 수 없고 미래에 있을 가치만을 기대할 수 있다. 건물주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인천 계양구 인근의 원룸 건물을 9억 원에 매입했다. 보증금 4억 5천만 원, 그리고 대출 4억 원을 활용한 결과 자기 자본이 5천만 원밖에 들지 않은 것이다. 이 4층짜리 건물은 7개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매달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GTX 지하철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프롤로그. 내 집 마련,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가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학비 부담이 적은 공군사관학교를 선택하고 전투조종사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군 복무 기간 중에는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었지요. 군에서 관사를 제공하니 집 걱정도 하지 않았고 노후엔 연금을 수령할 것이라는 생각에 재테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다 2005년 한 동료가 추천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나서 저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부자들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했고 투자 공부를 시작했지요. 전투기를 타고 서울 주변 상공을 비행할 때면 서울의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나도 서울에 저런 집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속으로 되뇌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투자한 첫 부동산이 흑석뉴타운 빌라였고 현재 시세 14억 15억 원의 새 아파트가 되었으니까요. 이 한 번의 투자로 서울 핵심지에 내 이름으로 된 새 아파트를 마련하였고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후 분양권, 재개발 투자 등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자산은 계속 불어났고 입지를 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스펙트럼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최적의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자 제 앞에 그동안 몰랐던 좋은 선택지들이 나타난 것이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사야 할까요? 언제 사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명쾌한 답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해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매우 다채롭고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돈이 많고 적음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를 사기에 가진 돈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헌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말이지요. 또한 전세 비중을 최대로 늘린다면 적은 투자금으로도 건물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이 넉넉하다면 월세 비중을 늘려 현금 흐름을 택할 수도 있지요. 집을 살 때 역시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산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가 실거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확실한 부의 첫걸음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도 한결 편안하죠. 부동산 투자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하기 나름입니다. 적어도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말은 핑계일 뿐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종잣돈이 몇 천만 원이든 몇억 원이든 현재 가진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유형들을 알고 있나요? 먼저 청약, 재개발, 경매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 영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 알수록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을 못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있나요? 같은 부동산을 산다고 해도 주인의 성격이 다르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지를 분석할 수 있나요? 서울은 더 이상 중급지가 상급지가 되거나
상급지가 중급지가 되는 일은 물론 상급지의 순위가 바뀌는 일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시세를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사실이지요. 상급지는 상승기에 더 큰 폭으로 오르고 하락기에 덜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그 격차는 놀랄 만큼 크게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지금 가진 자금으로 가장 빨리 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혹은 준상급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입지를 분석하고 시세를 조사하는 일은 한번 익숙해지면 습관처럼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투자 안목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산은 크게 차이 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던진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펼치고 첫 단추를 끼우면 됩니다. 이 책은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한숨을 쉬는 여러분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부동산 투자 유형을 알아보고 각 투자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식만 쌓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 없이 결실을 맺을 수는 없지요. 월급만으로 재산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찾아 나서려면 먼저 투자에 대해 배우고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작을 수 있지만 그 작은 시작이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고 부동산 투자에 첫 발을 내딛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출판사분들, 아들 박건희와 딸 박송현, 그리고 항상 경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저를 지지해준 아내 손지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더는 내 집 마련을 미루지 말라. 지금 당신은 집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현재 집이 없다면 단연코 당장 해야 할 일은 내 집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가진 돈으로는 마음에 드는 집을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최적의 부동산 유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직도 서울에는 몇 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 빌라들이 많다.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될 낡은 빌라들 말이다. 물론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폭락하면 그땐 꼭 사야지 라며 역사적인 폭락을 기다리거나 청약 당첨 점수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며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어 숱한 기회비용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안 하고는 10년 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인생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15년 전에 투자가 가져온 결과. 그러나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아무 집이나 사서는 곤란하다. 입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집을 산다는 것은 내 소중한 돈을 길바닥에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지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격적인 투자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나와 동료들의 사례로 입지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공군 조종사였던 나는 청주에서 복무하다가 석사 공부를 위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서울에 집을 구하려니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당시 돈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에 달해 군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고도 추가로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부동산을 잘 아는 친척의 추천으로 흑성뉴타운의 빌라를 둘러보게 되었다. 지금이야 서울 재개발 3대장으로 한남 뉴타운, 성수전략 정비구역, 흑성뉴타운을 꼽지만 그때만 해도 흑성뉴타운이 주목받는 곳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게다가 막상 가보니 낙후된 빌라촌이었고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낡은 빌라가 무슨 2억 2천만 원이나 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관사 아파트에서만 살던 아내는 길도 좁고 무서운데 밤에 겁나지 않을까? 아이가 여기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등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흑석동은 반포 옆이니 앞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포의 절반은 갈 것이라는 친척분의 이야기를 듣고 절반 근처에만 가도 그게 어디냐는 마음이 들었다. 결국 어차피 전셋집을 구하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차라리 집을 사자라고 아내를 설득했다.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흑성뉴타운에 빌라를 샀고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내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 시기에 나와 가까운 군인 동료 4명 중 1명은 각군본부가 자리한 충남 계룡시에 집을 샀고 다른 1명은 근처 서대전에 아파트를 샀다. 출근하기 편리한 곳에 집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계룡시의 아파트 시세는 2억 2천만 원 정도였고
서대전의 아파트는 8,500만 원 정도였다. 또 다른 동료는 서울 면목동의 빌라를 매수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경기도 삼송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5명의 부동산 투자 사례. 그 시절 동료들의 경제 사정은 다들 비슷비슷했다. 그런데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15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계룡시와 서대전의 아파트값은 아직도 그대로이다. 내가 매수한 흑석뉴타운의 빌라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였고 현재 시세는 14억, 15억 원 정도이다. 분양가 3억 원의 분양권으로 삼송동 아파트에 입주한 동료는 시세 차익으로 4억 원을 얻었다. 반면 면목동의 빌라 가격은 현재 3억 원 정도이니 면목동의 빌라를 매수한 동료는 8천만 원의 시세 차익 밖에 얻지 못한 셈이다. 같은 시기 서울에 2억 2천만 원의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흑석동의 빌라는 재개발되어 새 아파트가 되었고 면목동의 빌라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입지가 이렇게 중요하다. 10년 전 목동의 집을 산 동료와 인천 송도의 집을 산 동료의 자산이 현재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기 신도시가 들어선 후 일산의 집을 산 지인과 분당의 집을 산 지인의 자산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선택한 부동산의 입지에 따라 이런 엄청난 격차가 생긴 것이다. 흑석뉴타운의 빌라를 매수한 이후로 나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큰돈을 버는 경험을 하며 비로소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입지가 먼저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슷한 돈으로 같은 시기에 서울의 흑석동, 면목동에 각각 빌라를 샀으나 15년이 지난 지금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 삼송동은 아파트 분양권이었고 초기 투자금도 2배 이상이었지만 흑석동 재개발 빌라에 비해서 상승폭은 1, 3 수준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2가지이다. 첫째,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흑석동의 빌라는 낡은 집이었지만 반포 옆이라 입지가 면목동이나 삼송동에 비해 훨씬 뛰어났다. 즉, 땅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땅의 가치가 높은 이유는 많은 일자리, 편리한 교통 등 사람들이 살기 원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거주의 기준으로만 집을 찾아서는 곤란하다.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집에 대한 관점을 넓혀야 한다. 집 아래 깔려있는 땅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숨어있는 저평가된 부동산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아직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세가 비슷했을 때 일산이 아니라 분당, 송도가 아닌 목동, 면목동이 아닌 흑석동을 선택하려면 무엇보다 입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입지가 좋다면 오래 기다리더라도 또 시세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흑석동의 빌라는 재개발이라는 호재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초기 투자금이 적어도 재개발과 같은 호재를 활용하면 한 번에 핵심지의 새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다. 즉, 누구나 방법만 한다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는 이들에게 가진 돈 5천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빠, 우리 또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집을 못 사.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 차라리 좋은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니야.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야. 5천만 원으로도 집을 살 수 있어. 아빠도 서울 흑석동에 5천만 원으로 첫 집을 샀단다. 고3인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종잣돈이 적은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가진 자금과 금액대별 부동산 투자 유형을 파악한 후 본인 상황에 맞는 부동산을 찾으면 된다. 아직도 서울에는 5천만 원, 1억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집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언제고 찾아온다. 하지만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금 집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입지 좋은 곳을 선택해 투자하라고 하면 누군들 강남이나 용산에 집을 사고 싶지 않나요? 입지가 좋을수록 집값이 비싸니까 문제죠. 그만한 큰돈이 어디 있어야 말이죠.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20에서 30대 청년이라면 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소액으로 입지 좋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내가 30대 초반에 불과 5천만 원을 가지고 새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구역만 지정된 상태였던 초기 재개발 구역의 물건에 투자해 긴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만약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렇게 시간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투자는 전적으로 젊은이에게 유리하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20에서 30대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입지에 투자한 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입지가 탄탄하고 투자한 돈이 적다면 10년이라고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끼며 현재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중년, 노년이 되면 수입이 점점 줄어들어 현금 흐름이 아쉬워진다. 무엇보다 대출금 등 여러 요인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공격적인 투자로부터 멀어지게 마련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잣돈이 적어 고민인 20에서 30대라면 시간이라는 든든한 무기를 활용해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일단 내가 가진 돈으로는 어떤 유형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를 아는 것부터가 우선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초기 투자금은 적게 들고 수익률은 높은 유형 찾기. 잠시 투자금의 크기는 있고 현재 집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서 시세 8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장 싸게 매수할 수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면 금매로 1에서 2억 원 정도 싸게 매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하게 매수했다면 1억 원이라는 안전마진에 더해 앞으로의 시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분양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수익률이 적기는 하다. 부동산 유형별 투자 수익 비교. 뭐니 해도 아파트 청약은 새 아파트를 싸게 사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서울의 청약이 당첨되는 일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희박한 확률에 매달려 긴 세월을 전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사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분양권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일단 계약금과 프리미엄만 지불하면 되므로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고 인근 새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해 안전마진도 확실하다. 나중에 시세 차익과 더불어 신축 프리미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한마디로 웃돈이다.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보통 감정평가액에 웃돈, 즉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한다. 분양가는 인근 신축 시세보다 보통 20에서 30%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면 초기 실투자금이 이보다 훨씬 적어도 가능하다. 여기서 실투자금이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레버리지를 뺀 투자금을 말한다. 물론 해당 구역이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의 후반기, 즉 안정기라면 초기 실투자금도 커지겠지만 사업의 초기라면 소액으로 노려볼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반면 재건축될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지만 이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 수익성이 좋은 데다가 재개발처럼 추후 신축 프리미엄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업 후반기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만큼 비싼 프리미엄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사업 완료가 가까워지며 리스크가 작아질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실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초기 투자금도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면 현금 흐름을 확보해주며 상상 이상의 높은 수익률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앞에 도표에서 보듯이 초기 실투자금이 가장 적은 부동산 유형은 재개발 물건이다. 단, 사업 초기에 투자했을 때에만 이런 수익 구조가 가능하다. 초기에 투자하는 만큼 실입주를 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 실투자금이 적을수록 기대수익도 높아진다. 이렇게 부동산 유형별 기대수익과 초기 투자금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알맞는 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리스크는 적으나 수익률은 높은 투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며 소액으로 재개발 물건에 투자해 긴 시간을 기다릴지, 투자금은 많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기축 아파트를 매수할지는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다. 소액 투자자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유동성 확대로 폭등했던 집값은 하락기를 맞았다. 부동산 침체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집값이 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산 증식을 떠나 누구나 일터에서 가깝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한다. 청약 당첨은 요원하고 지금 가진 돈으로는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이 답일까? 재두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현재 투자금이 적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기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의외로 서울에 아직 이 가격대의 부동산이 있었어? 하는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중심지는 아니지만 둔촌동, 천호동 등에는 아직도 1억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정비사업 구역이나 예정지에 물건들이 숨어 있다. 물론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또한 초기 재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다. 정비사업이 중도에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입지만 좋다면 그 자체로 든든한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한 가지 사례로 성수동 서울숲 옆에 서울숲 트리마자라는 명품 아파트가 들어서자 주변에 2에서 3억 원 하던 빌라들의 시세도 일제히 6에서 7억 원대로 껑충 뛰어오른 적이 있다. 재개발 구역 빌라도 아닌데 말이다.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 자체로 큰 호재이다. 낡은 빌라촌에 재개발로 랜드마크 아파트가 우뚝 들어서면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된다. 그 동네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대형 재개발 구역 근처라면 혹시 정비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반사이익으로 시세 상승을 누릴 수 있으며 추후 정비사업이 재개될 확률도 높다. 가진 돈이 적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다. 요즘 물가가 급격히 올라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다. 내가 가진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내 돈이 가야 할 방향을 빨리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집값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적더라도 나의 요건으로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빠짐없이 펼쳐놓고 가장 입지가 좋고 저평가된 것을 골라 내 집 마련만큼은 꼭 이루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지금 아니면 절대 못 사. 서라도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비싼 가격의 집을 사기 위해 너도 나도 경쟁을 한다. 그런데 막상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집값이 더 내려갈지 몰라. 왜 집을 사? 라면서 매수를 망설인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워런 버핏이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라고 말한 것처럼 부동산이 고점에서 상당 부분 하락한 때 부자들은 마치 마트에서 탐스럽고 큰 사과를 고르듯이 옥석을 골라 좋은 부동산을 사들인다.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더욱 부자들처럼 부동산이 하락한 때를 노려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백화점 세일 기간에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하듯이 부동산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락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눈은 단기간에 가질 수 없다. 부동산 투자는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입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청약,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권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미리 공부해야 제대로 안목을 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천만 원, 1에서 2억 원으로도 살 수 있는 부동산 선택지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울의 핵심지에 그럴듯한 부동산을 사기는 어렵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 자리한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 번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없지만 한 번 성공했다면 두 번, 세 번 반복해 점점 상급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길은 분명히 있다. 평범한 직장인도 사회초년생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돈이 없어도 서울 핵심지부터 노려라. 내가 서울 핵심지를 강조하는 이유. 2023년 초 나는 용산 재개발 구역에 4억 5천만 원의 빌라를 2억 원의 실투자금으로 매수했다. 2억 원으로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용산의 재개발 구역에 투자했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순탄하게 입주라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용산이 어디인가?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마철로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그릴 것이다. 그 모습이 롯데타워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민족공원이 완성되면 용산은 강남이 갖지 못한 자연환경을 가지게 된다. 이뿐인가? 용산의 교통호재는 너무 많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이다.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이란 이야기다. 내가 서울 핵심지를 늘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2억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용산의 빌라는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감당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나는 궁극적으로 뛰어난 입지만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핵심지로 진입하기 어렵다면 준 핵심지부터 시작하자. 앞에서 살펴본 흑석동과 면목동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는 커진다. 특히 투자하는 곳이 서울이 아니라면 갈 길이 너무 멀다. 물론 경기도 성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판교나 분당은 이미 시세가 너무 높은 상태이지만 성남의 구도심에는 재개발 구역들이 제법 포진되어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지인 2명의 사례를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2015에서 2017년 즈음에 한 명은 과천에, 다른 한 명은 강남에 2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당시 분양가는 1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과천의 아파트는 20억 원, 강남 아파트는 25억 원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5억 원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 입지에 따른 상승폭의 격차.
투자금이 적다는 이유로 내가 접근하기 쉬운 안전한 곳부터 투자를 시작해 상급지로 올라가는 전략을 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의 전략을 취한다. 핵심지에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다가 정말 안 되면 차선이 되는 입지를 찾아본다. 예를 들어 2억 원이라는 실투자금이 있다면 경기권이나 인천의 아파트보다는 용산의 재개발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다. 리스크는 따르지만 매매가 쉬운 아파트라고 해서 핵심지에서 너무 벗어난 곳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는 핵심지와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익이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땅 자체의 가치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땅값은 핵심 지역일수록 더 많이 상승하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이미 가진 자와 가지려는 자의 전략.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 핵심지로는 압구정, 반포, 용산, 성수, 흑석 등이 있다. 이곳들은 이미 땅의 가치가 높아 비싼 곳이다. 핵심지에 이미 투자한 사람과 투자금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곳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략을 각각 알아보려고 한다. 이미 가진 자. 핵심지에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가진 것을 지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기에 만약 부동산을 정리한다면 다시 재진입하기 대단히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부동산은 이미 핵심지를 선점하려는 자들의 전쟁터이다. 강남 아파트는 경쟁률도 높지만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만점 84점에 가깝다. 게다가 강남의 부자들은 그들의 아파트를 쉽사리 팔고자 하지 않는다. 작년 같은 침체기에도 강남 아파트 매물은 매우 귀한 존재였다.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증여세가 줄어들므로 자식들에게 증여하려고 하지 파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큰 시세 상승을 누린 사람들은 이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쉽사리 내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매물이 잘 나오지 않으니 강남 아파트의 하방 경직성은 강할 수밖에 없다. 용산도 마찬가지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민족공원 개발 호재, 2040 도시기 본계획 등을 감안한다면 물건을 쉽사리 정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좋은 재테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가지려는 자. 자신이 가진 돈으로 핵심지의 부동산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 자금이 넉넉하지 않지만 기회만 있다면 도전하려는 사람들이다. 핵심지의 아파트는 고액이어서 진입하기에 상당히 버겁다. 이제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임장을 가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고 부동산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면 아직 실투자금 1억 원대로 투자 가능한 물건도 찾아볼 수 있다. 핵심지에도 여전히 많은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가 존재한다. 주요 입지의 경우 랜드마크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대형 호재가 있으면 주변 빌라 시세도 같이 상승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성수동의 서울 숲트리마제 주변 빌라처럼 용산 개발 본격화와 발맞추어서 용산의 빌라 가격도 급상승했다. 또한 주요한 입지이지만 아직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곳도 있다. 이런 곳은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빛이 날 곳에 먼저 진입한다면 소액으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지에 알려주는 서울 도시기본 계획. 나는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서울 지도를 들여다본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서울 핵심지 또는 준핵심지의 다양한 부동산 유형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투자의 답을 찾는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하루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핵심지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부동산 투자에서 특히 집중하는 키워드는 한강, 용산, 서울 도시기 본계획 등이다. 서울시 2040 서울 도시기 본계획의 중심지를 표시한 지도를 보면 현재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서울시가 집중하는 지역에 우리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을 잠시 살펴보자. 이곳들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의지를 가진 곳이다. 일단 다음 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서울 3도심의 가운데 용산이 위치하고 있다. 용산 주변으로 일자리 타운인 3도심과 눈부신 변화를 하고 있는 용산, 청량리 등 광역 중심지들이 보일 것이다. 국가의 예산과 개발 계획이 집중되는 곳들이므로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라 할 수 있다.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 2040 서울 도시기 본계획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인구 변화 등에 따른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비하여 7대 공간 목표를 설정하였다.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 중심지. 이미 비싼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강남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늘 부동의 부동산 입지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에 진입하기 어렵다면 미래의 강남이 될 곳을 선점하면 된다. 제2의 용산, 제2의 마포가 될 곳들도 좋다. 빈 땅이 없는 서울에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 서울은 아직도 역동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지도를 보면 서울 전역에 포진해 있는 정비구역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오늘도 수많은 구역들이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이는 핵심지에 저평가된 곳을 선점할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금이 넉넉하다면 핵심지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된다. 이것이 어렵다면 재개발을 앞둔 빌라 또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나 역세권의 빌라 또는 1.5룸 이상의 오피스텔도 답이 될 수 있다. 역세권 지역.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을 통해 주거 개선 및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2040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역세권을 주목하면 집중해야 할 부동산 투자 지역을 보다 세밀하게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미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기축 아파트보다는 안전마진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역세권이 중복되는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